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에 대한 우정과 사랑은 여전합니다. 특히 차기 감독인 트루시에의 지도력이 바닥을 보이면서 다시 돌아와라라는 러브콜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박항서 감독의 차기 행선지에 대한 비난은 아주 거친 표현을 퍼붓고 있습니다. 속 터지고 복잡한 베트남의 이중 태도가 시끄럽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동남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올림픽으로 불릴 정도로 국가별 메달 경쟁을 둘러싼 자존심은 치열합니다. 가장 큰 경기는 단연 U22 남자 축구입니다. 베트남 U22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의 지휘 아래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회 2연패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베트남이 우승 트로피 탈환한 2019년 대회는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프랑스의 트루시에와 감독 계약을 한 베트남은 3연패의 위험을 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크의 한국 대표팀과 함께 일본 월드컵 대표팀을 이끈 경력으로 일본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루시에는 지난 3월 1일자로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베트남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계약을 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출전에 반드시 성공하겠다. 예선에서 만나는 일본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제일 약체인 라오스를 상대로 무승부와 같은 졸전으로 겨우 2대0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내내 답답한 경기력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경기 이후 상대 감독에게 라오스가 승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소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마이클 바이스 라오스 감독은 트루시에 감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 트루시에는 아직 박항서의 그늘에 있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베트남 국민들은 경기 내용과 라오스 감독의 평가에 속 터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축구 팬들은 무승부를 해도 다행이다라고 할 판이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롱패스를 계속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불안해서 보기가 힘들었다. 2-0 승리가 부끄럽다. 특히 지난해 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라오스에 6-0 대승을 올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화끈한 경기력을 기억하고 있는 베트남 축구 팬들이 트루시에의 첫 경기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될 상황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3연패는커녕 졸전으로 창피만 당할 전망에 베트남 축구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경기 후 트루시에 감독의 기자회견이 이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원래 첫 경기는 다 부담스럽다. 월드컵 때에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졌다. 이번 경기를 보고 다음 경기에는 더 잘 잘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을 박항서와 비교한 라오스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전임 박항서와 나는 철학이 다르다. 베트남 선수들이 나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나의 철학을 선수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트루시에는 박항서를 데리고 오라는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수비 전술로 동남아 수준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10경기 중에 8번이나 졌다. 세계 축구 수준으로 가려면 이런 베트남의 플레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박항서 감독이 수비 전술로 동남아에서 계속 우승했지만 이제 세계적인 팀이 되려면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라오스전에서의 졸전을 지적한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전혀 엉뚱한 박항서 감독의 축구 스타일을 비난한 것입니다.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지난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를 비판과 조롱으로 강력하게 비난한 것입니다. 라오스전의 졸전에 대해서 해명하고 다음 경기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져야 할 기자회견이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박항서 감독은 2017년 10월 부임하자마자 그동안의 포백 수비에 베트남 축구팀을 3백으로 전환하면서 체계적인 공격과 수비를 전개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당시 베트남 축구협회와 축구팬들이 수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 포백을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지적을 쏟아낼 정도였습니다. 수비는 더욱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하고 미드필더를 강화하면서 빌드업 공격 축구로 베트남 축구팀을 강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 트루시에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축구팬들의 압력에 처한 트루시에가 박항서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소개했습니다. 많은 베트남 언론들은 이제 박항서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트루시에 체제를 강조했다라며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라오스전에서 졸전을 하고도 기자회견에서 박항서 감독을 비판한 트루시에 감독에 대해 베트남 축구팬들은 변명이 너무 유치하다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상대로 이런 경기를 한 적이 없다. 박항서 감독이 그립다. 다음 경기를 볼 필요가 없다. 최악의 감독이다. 3연패가 아니면 트루시에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트루시에의 베트남은 이미 도하컵에서 1승 5패를 기록했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 베트남에서 트루시에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일본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킹은
베트남 국민들은 대표팀의 3연패를 바라고 있다. 팬들은 트루시에의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이 인도네시아 차기 감독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언론에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에게 차기 감독 제안을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도 이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이 제안서를 부인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현재 팀을 이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내년에 개최되는 아시안컵 대회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신태용 감독의 후임으로 박항서가 부임해서 미리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설은 베트남의 주요 언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연봉 150만 달러 약 19억 6천만 원가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액수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받은 연봉의 2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가 인도네시아에 가면 베트남과 한국에서 이미지가 악화될 것이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협박과 같은 희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항서가 가난하다면 돈을 많이 주는 인도네시아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항서의 형편이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 축구와의 우정이 너무 깊어서 인도네시아에 초대를 거부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네시아로 간다면 베트남과의 우정을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지저분한 가난뱅이이다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은 차기 감독직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는 어떤 제안이 오더라도 대표팀 감독이나 특정 프로팀 감독을 맡지는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를 제외한 곳에서 제의가 오면 조건 등을 살펴보고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어느 팀으로 갈 것인지는 오로지 박항서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좋은 인연과 우정을 고려하겠지만 그의 선택이 어떻게 되더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간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이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기 감독인 트루시에도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뜬금없이 박항서 감독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지도력과 졸전을 덮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프랑스인 트루시에가 일본 물을 오래 먹더니 생각과 말투가 섬나라를 닮았습니다. 이번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3연패를 달성하지 못하면 솔직하게 박항서를 따라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또 무슨 철학이 전수가 되지 않았다. 선수들이 철학을 못 받아들였다 같은 돌팔이 점쟁이 같은 소리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